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제성을 조사하고 있는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원순우 대표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한번 뵀던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이게 강의라기보다는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가리킬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발표한 내용이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그래도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K-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B드라마, 예능 정보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드라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MBN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나 어떤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화제성을 조사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화제성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번 드라마를 설명드리려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화제성 조사와 그 다음에 펀덱스는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제성 그리고 펀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이제 단순히 콘텐츠, 영상물이 아니고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라는 마인드로 콘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안내가 잘 돼야 될 거고, 또 시청자나 네티즌의 Q&A에 대한 준비도 잘 돼야 되고, AS, 얼마나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공유가 잘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티즌이 올린 평가를 어떻게 빠르게 수렴해서 그걸 적용하거나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청률이나 화제성 등 여러 가지 경쟁력이 증가하거나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콘텐츠를 잘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우리가 필요한 준비 요소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안내라고 한다면은 언론 보도,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기사가 얼마나 이제 다양하게 제공이 돼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또 블로그를 통한 안내, 또 예고편, 메이킹 필름, 또 Q&A는 검색, 블로그 커뮤니티, AS라고 하면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컨텐츠 한다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 잘라서 올리는 그런 클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제작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지어 뒤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이제 비공개 영상까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SNS,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어떻게 공유를 시킬 것이냐. 여기서 공유는 슈츠가 이제 쉽게 서로가 서로한테 공유해서 너 이거 한번 봐봐라고 추천하기 이제 쉽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기획 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 말할 것도 없이 네티즌이 올린 글들이 게시글이나 그 부정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게 화제성 조사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화제성 조사하면은 이제 순위를 내는 거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제성 조사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작품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네티즌이나 시청자의 반응은 어떤가를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게 화제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드라마나 비드라마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면은 TV나 IPTV나 OTT,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비가 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있겠지만. 근데 TV는 이제 시청률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 측정이 되지만, 나머지들을 통틀었을 때 우리의 경쟁력과 포지션은 어디지?를 이제, 좀 알아보기 어려운 요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 알 수 있어. 우리 건 알 수 있는데,
다른 경쟁사 거와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위치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제성 조사란 이렇게 어떤 정확하게 몇 명이 봤어를 보는 게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서비스에 필요한 요소들, 즉 어떤 컨텐츠 소비에 필요한 환경과 생태계를 조사하는 게 이제 화제성 조사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면 어떤 컨텐츠는 TV 시청률에만 유리하게끔 나오는 그 환경이 조성된 컨텐츠가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컨텐츠가. 어떤 프로그램은 OTT에서만 소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은 다 안 팔리는데 유튜브 클립으로만 그렇게 잘 팔리는, 여기서 말하면 팔리는 건 좀 표현이 좀 너무 그런가요? 하여튼 잘 인기가 많은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23년도, 24년도의 K-드라마는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어떤 클립이나 쇼츠를 통해서 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방을 IPTV로 볼까, TV로 볼까를 결정하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컨텐츠든 드라마든 비드라마든 처음에 기획하실 때 유튜브 클립 아니면 그 뭐 인스타 클립, 쇼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미리 기획하고 감안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화제성에 대해서 이제 화제성 조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건데, 물론 제가 조사한 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시청률보다는 우리가 모두 체감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순위를 내는 건 화제성 조사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화제성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화제성이 당연히 높겠지.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화제성이 잡히겠어? 이런 이제 약간 오해와 편견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매주 발표하는 그 화제성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화제성 조사를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그 화제성 조사란 크게 1번 뉴스 화제성, 2번 본 화제성, VON, 보이스 오브 네티즌, 네티즌이 쓴 게시글이나 댓글의 반응. 그 다음에 3번 동영상 화제성, 아까 말씀드린 클립이나 쇼츠의 조회수나 댓글 반응. 그 다음에 4, SNS 반응. 이렇게 4개로 나눠서 각각 조사한 다음에 하나로 합친 점수가 종합 화제성 점수. 제가 흔히 발표하는, 매주 발표하는 그 순위의 근거가 됩니다. 밑에 복잡하게 이제 집계 방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뉴스 하나 있으면 1점, 뭐 글 하나 있으면 1점, 뭐 댓글 하나 있으면 몇 점, 이렇게 단순 카운팅이 된 그 구조, 집계가 된 구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 프로그램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 출연자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반복적인 글을 올리거나 작업을 한 거를 최대한 제거하고 집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공식이 짜져 있습니다. 다 맥스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혹시 그 화제성 조사 집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펀덱스입니다. 저희 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내세우는 그 브랜드가 펀덱스인데요. 펀 인덱스, 재미의 지수. 재미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개발한 그 일종의 지수입니다. 이거는 드라마에만 해당이 돼요. 드라마 중에서도 OTT처럼 일괄 오픈하는 드라마가 아니고 매주 2편씩 1편씩 오픈하고 있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드라마의 경쟁력을 한번 집계해 보고자 만든 게 펀덱스입니다. 그럼 재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은 펀덱스는 크게 화제성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화제성의 이제 fx, 인덱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이즈는 우리가 보통 옷 사이즈 엑스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로 나눈 것처럼 크게 4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시청률도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화제성도 점수를 아무리 알려드려도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크게 4등분 한 거예요. XL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대박. 흔하게 나오지 않는 화제성 점수를 기록하는 소칭 대박 프로그램이 엑셀에 포함되고요. 라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속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는 M을 건너뛰고 S는 솔직히 너무 이제 잘 알려지지 못한 흥행이 안 된 프로그램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이 애매한데요. S하고 L 사이의 M인데 물론 L보다는 화제성 사이즈가 작지만 S보단 많고 근데 M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나름 특이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플러스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나눴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방송이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화제성이나 시청률이 올라가는 작품이 있고요. 올라가는 강도가 플러스 2, 플러스 1로 나뉘는 겁니다. 0은 뭐냐면 그냥 계속 유지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작품.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하락하는 화제성하고,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끝으로 갈수록 반토막이 나서 끝나는 작품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 5개만 봤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는 걸까요? 당연히 뒤로 갈수록 시청자가 더 붙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언론사가 이 프로그램이 잘 될 것 같은가 뉴스 기사량도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확산도 잘 되고 뒤로 갈수록 대확산이 된 프로그램이 재미있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언론도 외면하고 시청자도 네티즌도 외면했다는 건 재미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드라마를 크게 20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XL 플러스 2가 제일 좋은 거겠죠. 화제성 사이즈도 엄청 큰데 뒤로 갈수록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률도 무조건 10몇 프로 나왔다고 다 재밌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요일 때 몇 시대의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청률 평가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는 5%만 넘어도 잘한 거야. 이런 것처럼. 근데 화제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제성이 무조건 XL이라고 다 재밌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XL인데도 마이너스 2인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킹 영원한 군주 같은 경우는 인기 배우와 대규모 그 제작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시작되는데 뒤로 갈수록 떨어졌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예, 청춘 기록도 박보검이 나와서 크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최고 시청률로 이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고 시청률이 맨 앞에 나왔는지 맨 뒤에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최고 시청률을 1회 찍고 맨 마지막으로는 3분의 1 토막으로 끝나는 예능인데 그걸 최고 시청률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게 진짜 잘된 예능이야 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잘 만든 게 이제 TVN이죠. TVN이 맨 앞에 첫 방은 시청률 화제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뒤로 가서 다 떨어지면서 종영이 되거든요. 드라마 얘기해서 자꾸 예능으로 빠지고 있는데 드라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요 오른쪽에 M 아까 설명드렸죠. M은 화제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데 M 플러스 2야. 우아한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조건이 있죠. 채널 프리미엄도 약간 덜 받고 출연자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출연 안 해서 화제성이 높게 시작할 수는 없었어. 하지만 결국 작지만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갔던 건 매니아층이 있었다는 거고 점점점 인기가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화제성 사이즈만 볼 게 아니고 그 그래프의 추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세우면 되는 거죠. 너네 너 드라마 뭐
뭐 1위 한 적도 없잖아. 2위 한 적도 없잖아. 3위 한 적도 없잖아. 요것만 이제 내세우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는 이러한 강점이 있어서 유튜브에 OTT 넷플릭스나 몰아보기로 갔을 경우에는 매니아층에 달라붙을 작품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작품의 경쟁력을 홍보할 수 있는 게 펀덱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화제성하고 펀덱스 설명드렸으니까 뒤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이 그게 이해가 되셔야지 그 다음 뒤부터는 좀 설명이 좀 쉬울 수 있어서 이제 드라마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복잡한 거냐면은 16년도부터 24년도 아직 안 끝나서 제가 집계를 못했고요. 이 16년부터 23년도까지의 드라마 트렌드를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이 이제 제작 편수예요. 매년 공개된 TV 드라마예요. 그러면 한때는 115편, 18년도에 115편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105편, 95편, 88편, 89편, 81편 이제 점점점 줄고 있죠. 그런데 요 막대, 이 맨 위에 있는 숫자가 화제성 점수예요. 매년 드라마들이 이끌어내는 화제성 점수를 보면 오히려 화제성 점수는 올라갔어요.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랄까 좀, 네, 하여튼 뭔가 시장도 어렵고 하니까 될 만한 드라마에 한 결과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22년도부터 이 화제성도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린 펀텍스 XL 대박 사이즈를 낸 프로그램이 18년도에는 스카이캐슬 하나밖에 없었는데 19년, 20년, 21년도, 22년도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23년도에 3편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채널별로 볼까요? 채널별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좀 복잡하신데 우리나라 드라마의 인기는 KBS, SBS로 시작해서 TVN, SBS로 옮겨갔고 그리고 작년만 해서 TVN, JTBC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TVN, SBS로 또 다시 바뀌었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TVN의 드라마를 많이 선보여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성적을 봤을 때도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일별 이제 인기를 볼까요? 왜냐면 편성이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아니고 원래 K드라마는 16년, 17년도만 해도 월화 수목 드라마가 제일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토로 옮겨갔죠. 그리고 금토에 이제 금토가 되네. 그래서 지상파부터 금토로 갔더니 TVN하고 JTBC가 토일로 쏙 빠지더니 토일이 또 이제 자리 잡은 그런 이동을 가지고 있는데 24년도에는 다시 하반기에 가서 중반 이후 24년 중반 이후에 월화수목의 경쟁력이 점점 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네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요 떨어진 22년, 23년도 드라마 수도 줄어들고 이들이 이끌어낸 화제성 점수도 줄어든 이때만 다시 한번 보죠. 22년도에 1월 1주차, 1월 2주차만 해도 저희 화제성 조사를 했을 때 1위부터 이제 조사한 순위를 보면은, 그때만 해도 SBS 그의 우리는 뭐 KBS2의 신세와 아가씨 이런 식으로, TV 드라마가 대부분 그 순위권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고, 빨간색이 OTT입니다. OTT 드라마는 뭐 그렇게 가끔 이제 등장하긴 했지만, 근데 이 이후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 1위에 올라간 이후부터는 OTT 드라마도 많이 등장을 했고, 화제성 경쟁력도 많이 올라왔어요. 초반에 OTT 드라마가 다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몇 편 인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퀄리티도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실까요?
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22년 1월 이때고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저희가 조사하는 그 드라마가 22편, 23편, 뭐 25편 정도였는데, 최고 42편까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OTT가 엄청난 물량의 그 콘텐츠를 내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TV 드라마도 우리도 질 수 없다. 그러면서 엄청난 콘텐츠의 이제 경쟁이 이제 일어난 게 이제 요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 뭐 복잡한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OTT 드라마인데요. 크게 4개 구역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린 것처럼 A, 22년도 말에 엄청난 전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더니 서로 이제 지친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밑에, 빨간색이 밑에 많이 있죠. 예, 빨간색이 밑에 많이 있죠. 하위권의 OTT, 그러니까 OTT가 잘 돼 보이지만 사실은 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니까요. 홈런은 많이 쳤는데 타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3년도 올라가서는 편수가 확 줄어드는데, TV 드라마의 경쟁에 있어서 B 구역을 보시면은 이 상위권에 빨간색이 수두룩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3년도는 OTT 드라마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수 대비 조사의 상위권에 있는 빨간색 비중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TV 드라마 제작 수가 줄어들면서 C 구역처럼 이렇게 조사 대상 프로그램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저희 문 닫는 줄 알았어요. 와, 이렇게 드라마가 줄어들면 우리 조사할 대상 콘텐츠가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할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런데 여기를 보시죠. 24년도. 여기 보면은 맨 위가 1위잖아요. 1위를 OTT가 한 번도 차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TV 드라마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쟁력을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최고 42편이었던 그 드라마 수가 이제 19편까지 줄고, 요즘은 다시 29편까지 회복을 됐고, 22년, 23년, 24년 놓고 봤을 때, 제작되는 드라마 수는, 파란색이 TV 드라마고, 그러니까 붉은색이 OTT입니다. 21편, 평균 21편 대 8.5편이었는데, 파란색은 뒤로 갈수록 18.9편, 17편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OTT 편수는 평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경쟁력은 어떻게 됐을까? 저희가 조사한 탑5 안에 들어있는 그 TV 드라마 OTT 편수를 보면은 22년도에는 4.2편 대 0.8편에서 23년도에는 OTT가 1.4편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거고, 24년도에는 다시 0.8편으로 줄었습니다. TV가 다시 회복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아직 24년도가 끝나지 않아서 22년도, 23년도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요거는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장르로 봤을 때 올라간 장르, 그러니까 그 23년도 들어서 이제 증가한 장르의 작품이 있고 감소한 작품이 있어요. 증가한 작품은 액션, 판타지, 범죄, 복수, 고스트하고 괴물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이에요. 이게 다 어떤 작품들이죠? 넷플릭스가 선호하는 작품들인데, TV 드라마도 그쪽으로 뛰어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판타지 드라마가 20년대에 나왔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TV도 이제 경쟁력 있는 OTT와 맞서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작품을 내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결과 23년도에 특히 TVN이, 여기 보시면 TVN과 그 다음에 SBS가 범죄하고 액션물을 많이 추가를 했는데 이게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3년도에 TV 드라마의 화제성이나 시청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여기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TVN이 이제 전혀 그쪽으로의 작품을 하나도 안 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로맨스 코미디만 계속 낸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계속 연달아 히트하신 건 아실 수 있어요. 눈물의 여왕부터 선제부터 해서 손해보기 싫어부터 해서 뭐 엄마 친구 아들부터 계속 그런 작품만 내고 있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경쟁력이 앞선 거죠. 반면에 넷플릭스는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걸로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23년도에 저 이거 정리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요. 23년도에 월, 화, 수, 목, 금, 토, 토일 드라마를 채널별로 한번 어떤 편성이 있었는지 쫙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초록색이 판타지물입니다. 판타지물이 저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주에 최대 7편의 판타지 드라마가 동시에 방송이 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제살깎기 식의 이제 편성이 됐던 거죠. 물론 이거는 각 채널에서 의도한 건 아니고 우연이겠지만. 그런데 TVN이 실수한 게, 여기 보시면은 TVN 토일 드라마에 4편의 판타지, 미스테리, 액션물을 4편을 연달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그 다음 작품들이 잘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시청자는 피로감을 받아서 결국은 잘 될 수 없는 구조의 편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무리했던 거죠. 나머지 KBS2도 마찬가지였고 JT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리한 장르 겹치가 있어서 23년도는 좀 OTT는 원래 하던 그런 장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TV는 좀 많이 이제 경쟁력이 낮아진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저희가 이제 검색 반응을 조사를 해요. 저 화제성 말고 검색 반응을 하는데, 포털에 보면은 이제 그 검색을 하죠. 그럼 누가 검색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저희가 보는데, 보통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건 검색은 여성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하셔서 기본 7대 3이에요. 여성 7, 남자 3. 그래서 남자의 검색량이 3보다 높은 4, 5만 돼도 와, 남자들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이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걸 봤을 때 24년도에 이제 나온 이제 드라마들의 검색 중 남성 검색 비중이 높은 드라마들을 순을 쭉 나열했어요. 55%, 40%, 30% 이상이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다 OTT입니다. 남성분들은 OTT의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검색이 많고, 자, 뒤로 가면 이제 여성 빨간색이 빨간 여성 검색층이 많아지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은 듬성듬성 있고 다 TV 드라마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예. OTT는 남성, TV는 여성 위주의 이제 반응이 있는 이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반대로 보자면 TV 드라마는 남성의 관심을 보다 이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한 거고, OTT는 여성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드라마가 또 요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 OTT에서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그 로맨스 뭐 코미디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게 크게 잘 됐다고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없으실 거예요. 그쪽은 계속 그게 실패하고 이제 TV 쪽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24년도에 다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로맨스 코미디 오피스물이 이제 등장하면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 드라마만 한번 볼게요.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제일 인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더 글로리,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이렇게 순위입니다. 화제성 순위예요. 근데 화제성 순위가 실제 글로벌 순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다는 가정 아래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공개 날짜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본 게 가운데 칸이에요. 보시면은 1년에 넷플릭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컨텐츠다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편, 두 편, 한 편,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넷플릭스 콘텐츠는 다 뭔가 경쟁력이 TV보다 많다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맨 오른쪽의 표는 그겁니다. 노란색이 뭐냐면은 복수, 액션, 스릴러, 범죄를 뺀 작품이 3편밖에 없었고,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검색 반응으로 가서, 검색 반응에는 남성 검색, 여성 검색도 볼 수 있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이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이 이 2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한, 그러니까 검색 비중이에요. 검색량이 아니고 어떤 한 편의 드라마가 있을 때 검색 비중이 20대가 가장 높았던 드라마를 뽑은 거죠. 그 20대의 검색이 가장 높았던 42.0%가 약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보시면은 다 붉은색이죠. 20대, 그 다음에 30대. 30대가 검색을 많이 한 드라마를 보면은 둘 다 상위권에 다 OTT 예능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40대와 10대는 TV와 OTT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10대가 의외로 TV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대가 사실 OTT 가입이 부모님이 안 해주시는 데가 많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50대는 다 하얀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50대, 저도 50대인데 저도 OTT 많이 보는데요. 하여튼 검색 결과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한번 아시고 기획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리했고요. 예, 지금까지는 트렌드 전반적인 어떤 OTT 드라마와 TV 드라마의 경쟁 구도와 그 흐름에 대한 트렌드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케이스 하나하나 보면서 흥행 공식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목이에요. 드라마 제목. 이거는 세계 최초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드라마에 주인공 이름이 들어간 작품이 있고 있을 때 그 작품들의 평균 화제성 점수는 14,000, 그러니까 이게 14,000점이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대략 14,000점이고요. 모모의 모모, 중간에 의자가 들어간 작품 같은 경우는 12만 점, 그 다음에 제목이 4자에서 7자 사이는 만점이 넘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재미로 한번 살펴본 거라고 치더라도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제목이 나타납니다. 뭐냐? 10자 이상 제목은 화제성이 5,000점이에요. 그리고 명사,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 지리산, 괴물, VIP, 뭐 내일, 기억, 조작 이런 검색했을 때 다른 거랑 섞여서 클리어하게 내 작품이 노출되기 어려운 그런 제목들은 5,477점. 그 다음에 부제들 많이 넣으시잖아요. 저는 부제 비추합니다, 진짜. 부제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 드라마, 그때 왜 예능 얘기할 때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소통을 하려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별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제를 넣으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더킹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의 군주를 얘기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정확한 제목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조사를 할 때도 그게 안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손해보는 거죠. 저는 왜 부제를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작가의 욕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명사와 제목 부제, 이거는 저는 앞으로 꼭 피하셨으면 좋겠고, 예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능도 요새 제목이 너무 길어요. 좌측 상단에 이 프로그램이 플레이되고 있는데, 저 제목 어떻게 읽어야 돼? 제목이 뭐야?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점점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 MZ세대한테는 되게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시청률 올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프로젝트 7 보셨나요? 이번에 JTBC에서 하는? 좌측 상단에 제목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암호화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프로젝트 7이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목 중요하고요. 그럼 그 앞에 설명드린 걸 근거로 24년도 2분기까지 이제 화제성이 높았던 드라마 왼쪽에 보시면 1위가 선재, 2위가 눈물, 3위가 내 남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부제가 있는 세작 매혹된 자들 있잖아요. 화제성 사이즈는 L이 맞지만 재미 강도지에서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커넥션은 잘 됐고요. 예, 커넥션은 그래도 영어라서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졸업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졸업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제목하고 포스터가 전혀 그 드라마의 이야기랑 를 대표할 수 없는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워낙 작품성이 좋았기 때문에 L 플러스 0 계속 유지하면서 근데 아쉽죠.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레이어 2 꾼들의 전쟁 마이너스 1. 이런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화제성 22 오른쪽에 보실 때도 도깨비는 일반 명사지만 좋은 성적을 냈고 이 안에 보면 부제는 더킹 영혼의 군주, 환원 빛의 그림자 요 두 편 정도고 더킹 영혼의 군주는 마이너스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그냥 재미로 준비한 겁니다. 예, 그래도 참고는 되시겠죠. 예. 지우개는 없나요? 예. 2분기 아니면 3분기였나요? 이 나쁜 기억 지우개는 3분기였습니다. 네, 3분기에 적용돼서 여기 없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타 스캔들이 엑셀 플러스 2로 끝났어요. 이제부터 아시겠죠? 이제 여기 있으니까 좀 편하시죠, 이제. 예, 엑셀 플러스 2. 근데 이 작품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초반에는 전도연과 정경호 중심의 드라마였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노윤서, 신재하, 이채민, 강나은, 꼭 고등학생과 빌런의 화제가 추가로 이제 상승이 되면서 크게 드라마가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성인 스토리와 고등학교 스토리로 나눠가지고 밑에 좀 안 보이는 표가 있지만 결국은 10대들의 검색량이 뒤로 갈수록 증가하는 그래서 시청률도 오르고 화제성도 추가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영리한 그 작품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정경호하고 전도연은 그 당시에 출연자 화제성 1위, 2위, 1위, 2위 서로 상위권을 계속 유지했는데 신재하 같은 경우 92위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4위로 끝났고 노윤서라는 고등학생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33위로 시작해서 1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연급인데 1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연 둘만으로는 플러스 2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낭만닥터 김사부 3 엑셀 플러스 1이었습니다. 플러스 2는 아니고 플러스 1이었는데 이 포스터를 한번 보시죠. 출연자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한석규는 뭐 저 정도면 누가 주인공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 내에 출연자 화제성을 이 주별로 W1이 방송 1주차, 방송 2주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 출연자 1위부터 8위,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 출연한 사람의 화제성 1위부터 8위를 보면은 한석규가 1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석규가 분명히 주인공이었거든요. 김사부 2에서는. 그리고 안효섭이 1위하거나 이경영이 오히려 2위라고. 이경영도 나왔구나. 네. 김민재도 올라가고 유연석도 올라가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한석규 위에 6주 차에는 한석규가 거의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영리하게 잘 만든 게 어차피 한석규라는 배우 한 명,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배우 한 명이 드라마 한 편의 화제성이나 스토리를 다 인기를 이끌고 가기는 어려워요,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미드필더 역할을 잘하는 구조의 드라마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잠깐만요. 이런 비슷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지?
응답하라는 누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 그 다음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딱 한 명이 떠오르는 작품들은 아니에요. 이런 작품들이 역대 7위, 11위, 12위, 20위, 24위의 화제성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1, 플러스 2를 기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초반에 기획할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비슷합니다. 커넥션이 L 플러스 2예요. 엑셀은 아니지만. 근데 이 프로그램도 보면, 화제성, 그러니까 지성이 항상 1위를 하긴 했습니다. 이 작품은. 출연자 화제성이. 지성이 항상 1위를 하긴 했지만, 나머지 조연들의 이동을 보면 매주 새로운 조연들이 새로운 이슈 메이커로 등장을 해요. 이거 끝까지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였거든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조연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드라마의 화제성을 계속 이끌어냈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대행사입니다. 대행사는 L 플러스 2를 기록했는데요. 하여튼 플러스 2면은 진짜 경쟁력이 있고, 내가 혹시 지금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왜 플러스가 2가 됐는지. 자, 플러스 2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젊은 층으로 시작해서 중년층으로 확산이 된 케이스입니다. 초반에 20대, 30대 중심으로 화제성이 높아졌는데 40대, 50대의 반응이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20대가 빠지고 30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20대, 30대 반응이 유지된 상태에서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보면 시청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반대로 엄마 아빠가 보는데 아이들이 같이 끼어서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시청률 올라간다고. 대표적인 대행사가 그런 그 검색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10대, 20대 검색 비율은 약간 검색 비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40대, 50대가 올라간 케이스죠.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엑셀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좀 방송 주차가 되게 짧았어요. 5주인가? 6주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리한 구조의 이제 드라마라는 게 매회 도장 깨기를 하죠. 예. 그래서 형제가 어떤 때는 김남희가 부각이, 어떤 때는 김신록이 부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신현빈이 부각이 되고, 이렇게 매회 뭔가 어떤 조연한테 집중을 하는 구조로 이제 도장 깨기 식으로 가서 화제성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손중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시즌2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시즌1이 왜 잘 안 됐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화제성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미싱 그들이 있었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샘플이 많은데, 시즌1의 그래프인데, 시즌2는 이제 화제성이 그래도 좀 올라가면서 끝났죠. 근데 시즌1 때는 인물 구조가 이렇게 5인 체제였다면은, 시즌2에서는 그 2명의 이제 약간 뭔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추가가 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보강을 한 거죠. 네. 소방서역 경찰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터를 보시면 분명히 주인공이 3명입니다. 그쵸? 김래원 있고, 손호준 있고, 공승일 있고. 물론 김래원이 가장 첫 번째겠지만, 나머지 서브도 거의 주연이라고 봐야 되는데, 방송 1주에서 6주차로 지나가면서 화제성을 리드하는 그 양이 김래원이 뒤로 갈수록 올라가요. 46.9%, 손호준 26.7%, 공순현 26.4%. 이렇게 약간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김래원만 화제가 되고 나머지 손호준, 공순현은 화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건 좋을 게 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 한 명이 한 편의 드라마의 인기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닥터 슬럼프 L-2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오른쪽이 화제성 점수고요. 이제 추이고, 이건 출연자 화제성인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박신혜, 박형식이 주인공인 건 맞죠. 근데 그 외에 윤박도 있고, 공성화도 있고, 여러 명의 조연이 있는데, 이 갭이 너무 커요. 화제성이. 예. 이 두 명만 계속 등장하고 부각되고 마케팅이 된 작품이어서 이 둘이 아무리 잘하고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뒤로 가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새로운 게 없으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하이클래스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하이클래스가 TVN 거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거랑 가장 비슷한 작품이 그린 마더스 클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 화제성 추이를 보면은 그린 마더스 클럽은 이런 추이를 보면서 L+0으로 적용됐고요. 하이클래스는 L-1로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린 마더스 클럽에는 이호원, 추자연, 김규리, 장혜진이 출연하는데 이 상위 3명의 출연자 화제성 점수가 큰 차이가 없이 촘촘하게 붙어 있었어요. 3명이 다 화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하이클래스 같은 경우는 조효정, 김지숙, 박세진, 공현주가 출연했는데 조효정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런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구조의 이야기는 결국 화제성과 시청률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 비슷한 예입니다. 클리닝업이라고 있었어요. 이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출연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처음에 예고편하고 포스터만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염정아가 또 나왔네? 스카이캐슬 이후였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나오니, 또 이 여성 4명이 아주 또 시원하고 아주 긴장감 있는 작품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염정아 화제성만 놓고 나머지는 그 부각이 되는 스토리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터와 어떤 예고편과 정다른 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줬을 때 뒤로 갈수록 화제성도 줄고 기울기도 마이너스로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해피엔드도 M-1을 기록했는데요. 여성 검색 비율이 83.2%였던 작품이에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검색이 평균 70%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83인데 이 83이 종영 때까지 오히려 더 늘었어요. 88.2%. 남성은 전혀 쳐다도 잘 안 본 드라마라고 봐야 되나?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성들만 계속 늘고 남성들은 이탈한 작품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데이터 상황을 봤을 때 이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심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는 작품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연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네. 출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3년도에 출연자 화제성 1위에 오른 배우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때 뭐 킹더랜드가 있어서 이준호가 7번 1위를 했고, 뭐 연인 때문에 남궁민이 7번,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연령대를 봤어요. 20대가 1위에 오른 거는 8회. 그러니까 총 54회, 1년 동안 54회를 조사를 했는데 8회, 송강, 로운, 뭐 노윤석, 이재호, 안효섭. 30대는 20회. 40대 배우는 18회, 50대 배우도 6회나 1위를 했습니다. 뭐 이렇다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돌이 출연한다고 해서 화제성이 그냥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아이돌이 출연한 드라마가 23년도에 얼마나 많았냐면요. 박형식의 청춘월담, 황민의 소용없어 거짓말, 로운의 홀레대첩, 김소혜의 순종복서, 옥태견의 가슴이 뛴다, 정용화의 두뇌 공주, 이렇게 많았습니다. 한 20, 30편이 아이돌 출신의 배우가 출연해서
그러면 이들이 출연하면 그래도 기본 화제성 팬들이 있으니까 시청률을 낮다도 화제성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순히 그들이 출연한다고 드라마가 출연자바를 이제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 활용법이라고 좀 제목을 줬는데 좀 약간 좀 건방진 제목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김정현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저는 이 친구 되게 웃기고 재밌고 좋아요. 요즘 또 다리미 패밀리에 나와서 제가 주말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볼 줄 몰랐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저는 그 드라마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보시죠. 예. 근데 이 배우가 출연한 그 작품들은 대부분 다 코미디물이고 이 배우가 주인공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으라차차 와이키키, 사랑의 불시착, 철인 왕후 때 드라마도 다 잘 됐어요. 보시면 L+1, XL+2, L+2 다 잘 됐죠. 근데 이때 혼자 웃긴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그 드라마 안에는 항상 이 사람 위에 그 드라마를 이끄는 신혜선이 있었고 손예진이 있었고 이희경이 있었어요. 근데 꼭두의 계절에서 처음으로 이제 탑으로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김정현이 맨 앞이었죠. 그랬더니 바로 N-2를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이 배우는 단독으로 어떤 한 작품을 끌기보다는 역시 보조적인 주인공 역할이 적합한 배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기영, 고원이 송하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강기영이 이상한 변호사 우용해서 잘 되니까 바로 주연을 시켜버리네요. 다 잘 안 됐어요. 네. 그 고원이라는 배우는 그 으라차차 와이키키부터 해서 몇 작품이 잘 되니까 바로 또 주연을 시켰는데 유벨라 윤세프 퍼퓸이라고 주연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많았으면 화제성 사이즈도 작았고 송하윤이라는 배우는 주연으로 출연한 건 다 안 됐는데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조연급 주연이었죠. 출연하면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독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끌기는 아직 부족한 배우를 너무 빨리 무리해서 캐스팅을 하면은 데이터적으로는 좀 안 좋게 나오더라라고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성의 기쁨이 MBN 드라마였는데 그때 저분이 주연이었어요? 네, M+1이었습니다. 네, 마성의 기쁨이 화제성은 그렇게 작진 않았지만 그런 매니아층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 뒤에 상승하면서 끝났던 작품입니다. 화제성 사이즈가 좀 작았었죠. M이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청률 10% 이상을 기록한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식은 아닌데 그래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시청률 10% 이상을 차지한 드라마와 5% 이하를 기록한 드라마를 뽑아놓고 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10% 이상의 시청률을 내는 드라마는 화제성이 최소 6,800점 이상은 기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FX가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는 기록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동영상 클립 조회수가 1천만 회 이상은 다 기록했어요. 1천만 회. 저희가 집계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유튜브의 조회수 비중이 66% 이상을 기록해야 이제 시청률이 10%가 넘더라. 그 반대, 5% 이하는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맨 앞에서 제가 요즘 트렌드가 유튜브에서 일단 확인한 다음에 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도 이제 나타난 겁니다. 모르죠. 또 24년도에 드라마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집계를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연찮게 23년도에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너무 병렬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짧게 압축적으로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